자, 바로 첫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연예인 마약주의보입니다. 자, 연예계 마약 관련 사고가 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조금 전이죠. 자, 유명 연예인이자 배우 이선균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의 내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자, 곧장 이선균 씨 소속자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입장문 내용 저희가 정리를 했는데요.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앞으로 수사기관의 수사에 진실한 자세로 성실히 임하겠다. 자, 그리고 사건 관련 인물인 A씨에게 지속적인 공갈 협박을 받아와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러한 입장문을 밝혔습니다. 자, 이 A씨 이번 사건 연루자 중에 한 명이고 직업이 마약 공급책이라고 하던데요, 변호사님. 예.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직 경찰에서 수사 사건으로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인데 네. 내사 중이라고 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정식 수사 전에 조사하는 단계. 네, 그런데 피의자로 전환 전에 이렇게 소속사에서 긴급하게 먼저 입장문을 발표한 것이 예. 아무래도 이제 지금 많은 연예계 그 마약 사건 관련해서 더 커지기 전에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입장이 아닌가. 그 관련 인물이 이선균 씨를 지속적인 공갈 협박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선균 씨의 어떤 그런 상황이 쉽지 않겠다라는 것 때문에 먼저 이렇게 긴급하게 발표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오늘 그 이선균 씨 소속사 입장문을 보면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는 것 같고요. 다만 사건 관련인 마약 공급책 A씨로부터 지속적인 공갈과 협박을 받아왔다고 했습니다. 한 수억 원대의 피해가 있었다라는 얘기도 같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일단 이번 사건은 경찰이 올해 이 강남 유흥업소에서의 마약 유통 과정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연예인이 연루가 됐다, 이런 첩보를 입수했고 이제 관련 조사를 하던 중에 확인이 됐고요. 자, 현재 인천경찰청에서 이선균 씨를 비롯해 연예인 지망생, 유흥업소 관계자, 재벌 3세 등을 포함한 총 8명에 대해서 내사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내사이기 때문에 아직 투약 혐의가 확정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단계입니다. 자, 일단은 이번 사건이 강남 일대 유흥업소에서의 마약 유통 과정을 수사 중에 정보를 확인했다라는 거잖아요. 이 유흥업소에서의 마약 정말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구하기가 쉽습니까? 네. 일단 마약을 이제 투약했을 때 검거된 장소, 예. 발생 장소로 보면 사실상 작년 기준으로 보면 아파트와 주택이 가장 높거든요. 1,145건인데요. 네. 그 다음이 노상, 숙박업소, 유흥업소 순이었습니다. 예. 근데 중요한 게 작년 대비 증감률을 살펴보면 네. 숙박업소가 112.68%가 증가한 부분이거든요. 예. 그만큼 이 다른 원래는 아파트나 주택이 많았다가 네. 이 유흥업소에 하는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비율로 보면은 자택이나 아파트가 높지만 네. 유흥업소에서 마약을 투약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다. 자, 최근에 그 현재 경찰이 이제 그 오피스텔에서 떨어져 숨진 그 사건의 경우에도 용산구 집단 마약 사건, 그것도 이태원 클럽에서 유통이 됐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경찰관이 갑자기 추락하면서 예. 이 사람이 마약을 한 것을 발견하게 되고 또 그 모임이 마약 모임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통이 용산구 한 클럽이라는 것까지 밝혀졌는데요. 네. 나서 즉시 한 달 만에 한 명을 구속해서 지금 재판에 넘겼고 네. 13명을 지금 입건해서 계속 수사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선균 씨의 사건 아직은 내사 단계입니다. 투약 혐의를 확인 중에 있는데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했으니 이제 투약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이 이루어질 거고요. 만에 하나 투약 혐의가 확인이 된다면 지금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는 배우 아니겠습니까? 그럼 준비하고 있는 작품이라든지 광고, 영화 타격이 클 텐데요. 그렇습니다. 이 영화라든지 광고라든지 어떤 출연 계약을 맺었을 때는 그것이 무사히 다 이행이 완료가 돼야 되는데 그 네. 이행이 완료된다는 거는 영화가 개봉이 돼야 되고 광고가 무사히 다 나가야 되는데 그 예. 중에 이 배우가
뭐 사건 사고에 휘말려서 네. 이렇게 크게 뭐 영화가 개봉이 아예 안 된다든지 미뤄진다든지 이런 네. 경우는 전부 다 손해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한 귀책 사유로 인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계약서에 아예 조항을 두고 있는데 네. 그것보다도 더 큰 손해를 입었다라든지 특히 광고 같은 경우는 우리 광고 상품에 대한 그 이미지 타격이 굉장히 크다. 이럴 예. 경우에는 더 큰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일종의 뭐 위약금에 그렇습니다. 더하는 네. 그런 조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군요. 자, 이성균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마약 투약 혐의로 이제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했고, 이에 더해서 마약 공급책으로부터 공갈과 협박을 받아서 해당 인물에 대해서도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입장문을 소속사가 지금 밝힌 상황입니다. 자, 최근에 또 이성균 씨 이전에 올해 초에 배우 유아인 씨의 마약 투약 사건이 알려지면서 또 사회에 굉장히 큰 충격을 줬습니다. 어제 이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영장 실질 심사 받던 모습을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사실대로 걱정해서 잘 진술했습니다. 네, 이번에 이성균 씨의 좀 혐의가 불거지면서 지금 과거에 또 마약 투약에 연루됐던 연예인들이 다시 또 도마에 오르고 있는데 유아인 씨 경우에는 이제 프로포폴을 총 181차례 투약을 해서 그 약물의 액수가 뭐 5억 원어치에 달한다는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그 외에도 사실 뭐 대마라든지 혐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어요. 네, 예. 그렇습니다. 우선 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는 예.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경로로 마약류의 종류라든지 뭐 투약을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뭐 의료인이 했느냐 이런 것까지 다 살펴보고 이 네. 뭐 경중을 따지는데 유한 씨 같은 경우는 뭐 유흥업소에서 처음에 발각된 것이 아니고 2022년 식약처에서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에서 유한 씨의 이상 징후 마약류를 예. 지나치게 많이 투약한다라는 것을 이상 징후를 보고 이것으로 이제 수사가 개시가 됐는데 네. 이 당시에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돼서 유한 씨 자택 압수수색을 한 결과 뭐 대마도 추가적인 혐의가 추가적인 드러난 것이죠. 대마에 관한 예. 혐의도 드러나고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이제 구속영장을 2번이나 청구를 했는데 네. 구속영장은 다 기각이 됐어요. 왜냐하면 네. 추가적인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없다, 도주 우려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인데요. 네. 뭐 유한 씨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영장 실질 심사 그리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만 프로포폴 등 뭐 의료인에 대한 그 지금 가장 뭐 마약류라고 해서 기존 마약류와 달리 뭐 네. 의료인에 대한 것만이다라는 것이 좀 더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 대마라든지 네. 다른 종류의 마약과 좀 프로포폴은 어떻게 보면 의료용으로 투약했다라는 건 이제 본인도 주장을 네. 하고 있고 또 어쨌든 법원에서는 가장 결정적으로 보는 것은 뭐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는 없다. 그래서 지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 상황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굉장히 또 젊은 층에게 인기가 많았던 그 아이돌 그룹의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 씨, 또 다른 방송인 이제 서민재 씨와 함께 필로폰 투약한 혐의로 어제 첫 재판을 받게 됐는데요. 남태현 씨 같은 경우에 혐의 모두 인정했다고요. 예. 네, 맞습니다. 이제 남태현, 서민재 씨는 작년이죠. 2022년 8월에 서민재 씨의 자택에서 이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예. 또 이와 별도로 남태현 씨의 경우에는 지난해 12월에 혼자 이제 또 필로폰 투약을 한 혐의입니다. 네. 이 혐의에 대해서 모두 이제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건 사실 이제 서민재 씨가 자신의 SNS에 남태현이 필로폰을 했다. 아, 라고 예, 예. 이제 뭐 자기 방인가 회사 캐비넷에 뭐 주사기가 있다라는 글을 올리면서 이제 불거졌고 오늘 첫 재판이 이제 열렸는데요. 네. 취진 앞에서 이 남태현 씨는 여기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실제로 마약 재활 시설에 입소를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예. 매일같이 자신을 돌이켜 보면서 반성을 하고 있고 현재 이제 공인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모든 걸 하겠다, 선한 영향력을 미치겠다라고 하면서 성실히 남은 과정도 임하겠다라고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자 남태현 씨 같은 경우에는 뭐 반성을 하고 있다고 했고 또 마약 중독의 위험성이나 뭐 재활 치료의 중요성 같은 걸 알리는 또 방송 활동도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난주에는 국회 국정감사 현장에도 등장을 했습니다.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을 했는데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불법 약물을 사용하면은 그러면 행복을 얻는다고 하는데 그러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처음에 대마초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필로폰까지 접하게 되었고요. 이 약물 중독을 혼자서 해결을 처음에는 하려고 했는데 너무 힘들었고요. 단약을 결심하고 처음에 든 생각은 일단 이게 불법이기 때문에 감옥에 가야 한다. 이런 생각 때문에 숨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일단 뭐 불법이니까 숨었고 그 후에는 끊고 싶었지만 혼자 해결하기 좀 어려웠다. 뭐 우리가 뭐 재활 치료라든지 이럴 때 좀 사회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선균 씨의 마약 투약 연루 의혹까지 연예계 마약 범죄 특히 공인이니만큼 사회적 파장이 굉장히 큰데요. 연예인들의 마약 관련 사건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럴까요? 네. 이게 마약 관련돼서 마약을 찾는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미국에서 이제 제시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예. 그걸 이제 정리를 해보면 크게 인간의 쾌락, 즐거움과 관련된 부분, 호기심과 관련된 부분이 하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어떤 심리적인 스트레스, 압박이 있었을 때 그런 것들을 좀 회피하려는 용도로 이제 사실 인간의 본능에 네. 대한 접근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네. 특히 연예계 마약 경우에는 이제 업계 관계자 이야기에 의하면 이제 직업적 특수성을 이제 거론을 합니다. 연예계에 있다 보니까 이제 대중에게 노출이 많이 되는 이제 직업이고 그러다 네. 보니 심리적인 부담이나 압박이 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린 나이부터 이제 그런 사회 과정을 거치면서 오는 부작용도 있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데요. 네. 문제는 사실은 뭐 대중에게 노출되는 직업인 만큼 압박이 심하고 스트레스가 많은 건 사실인데 네.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뭐 사람들도 물론 그런 사람들도 많겠죠. 그런데 예. 연예인의 경우에는 우리가 과거에 1990년대부터 이제 연예인 마약 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오는데 네. 과거에는 좀 비교적 고가였고 손쉽게 구할 수 없는 그런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예인이 아마 그 일반인들보다는 고가에 좀 구하기 쉬운 네. 이제 그런 약물이었던 걸로 보여지는데요. 문제는 지금은 다시 공급이 굉장히 많아 확산되어 있는 상태이고 예. 가격도 좀 떨어져 있고 네. SNS 상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연예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일반 아이들한테까지 지금 영향이 미치고 있어서 예.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특히 연예인의 이런 마약 그 투약 사실은 사회적 파장이 또 클 수밖에 없는 것이 네. 우리가 호감에 의해서 그들이 하고자 하는 뭐 혹은 그런 모습들을 보고 따라해 볼까? 그렇죠. 연예인들의 뭐 의상이라든지 어떤 네. 스타일을 모방하려는 심리도 있고 그런 것처럼 이 그 호기심으로 한번 해보려는 그런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앞서서 이제 남태현 씨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처음 접하게 되면 절대 그 다음에 내 힘으로 끊기가 어렵기 때문에 애초에 아예 시작을 하지 않고 접근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마약 사건에 연루됐던 연예인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복귀가 좀 어려웠는데 사실 최근에는 일정 기간의 좀 휴식기를 가진 뒤에 다시 복귀를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마약에 대한 경각심이 좀 낮아진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더라고요. 일단은 경각심이 낮고 접근이 또 용이하다는 점이 있는데요. 예. 마약 같은 경우에는 중독이 잘 되잖아요. 예. 이 중독성이라는 것은 결국 내 의지로 유해하다는 것, 그다음에 어떤 결과가 올지를 알지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처벌이 그렇게 좀 강하지 않기 때문에 예. 좀 쉽게 더 하려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네. 또 하나는 스스로가 컨트롤하고 싶지만 컨트롤하지 않기 때문에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질병의 일환이기 때문에 우리가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대책의 한 요소가 될 수 있겠지만 결국 이들을 이제 재활시켜 가지고 어떻게 재범 위험성을 낮출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연예계 마약주의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선균 씨의 경우에 지금 내사 단계라는 점, 아직은 이제 투약 혐의가 확인된 건 아니고 관련 혐의를 확인 중에 있는 단계라는 점을 한 번 더 언급을 하면서 자, 첫 번째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